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조지 오웰 원작의 동물농장 6부작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풍차 건설 계획을 완성하던 날 나폴레옹은 개들을 앞세우고 스노볼을 농장에서 추방한다. 그 뒤 일요회의를 폐지하는 등 일련의 독재 정책을 편다. 동물들은 고된 노동으로 힘들어지고 나폴레옹은 인근 농장과 거래를 하고 집으로 이사한 뒤 사람처럼 침대에서 잠을 잔다. 어느 날 밤 강풍이 불어 농장 축사를 뒤흔들었다. 암탉들은 대포 터지는 소리를 꿈결에 듣고 공포에 질려서 거의 동시에 잠을 깼다. 아침에 우리에서 나온 동물들에게선 절망적인 비명이 터져나왔다. 풍차가 무너진 것이다. 풍차가 무너졌다! 풍차가 무너졌다! 모든 투쟁의 열매인 풍차가 바닥까지 산산이 무너지고 돌들은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나폴레옹은 이따금 땅에 코를 대고 킁킁 냄새를 맡았다. 그의 꼬리는 굳어지고 좌우로 심하게 실룩거렸다. 동무들, 이게 누구 소행인지 아시오? 스노볼이요, 스노볼. 스노볼이요? 나쁜 놈! 그 반역전, 자신이 당한 부끄러운 추방을 안갚음하기 위해서 우리가 1년 동안 공들여 세운 풍차를 파괴했어. 동무들, 나는 스노볼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바요. 그를 처단하는 자는 동물 영웅 2등 훈장과 사과 반 부세를, 생패오는 자는 사과 한 부세를 주겠어. 동물들은 분노했고 스노볼이 숨어든다면 어떻게 잡을지 궁리하기 시작했다. 당장 풍차 재건을 시작해서 겨울 내내 공사를 계속합시다. 그 가정스러운 반역자가 우리 일을 망칠 수 없다는 걸 똑똑히 가르쳐 줍시다, 동무들. 풍차 재건! 풍차 재건! 풍차 만세! 동물농장 만세! 풍차 만세! 동물농장 만세! 혹한의 겨울이었다. 약간의 진척이 있었지만 겨울철 공사는 가혹한 것이었고 동물들은 이전처럼 이 일에 그다지 희망을 가질 수 없었다. 그들은 언제나 추웠고 배가 고팠다. 복서와 클로버만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있었다. 동물들은 스킬러의 노동의 존엄성에 대한 찬란한 연설보다 복서의 엄청난 힘과 내가 더 열심히 한다는 좌우명에서 더 큰 힘을 얻었다. (1월이) 되자 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했고 1월 말이 되자 곡물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어느 일요일 아침 스킬러는 암탉들에게 발표했다. 오늘부터 달걀을 모두 내놓으시오. 달걀을 내놓으라니요? 지도자께서는 풍차 건설을 위해 달걀을 헌납해야 한다고 하셨어. 주당 400개의 달걀을 휜버시를 통해 팔기로 계약했어. 안 돼요! 지도자의 명령이요. 달걀이 있어야 하오. 그래야 풍차 건설을 계속할 수 있어. 암탉들은 봄철에 병아리 부화 시기에 맞춰 품을 달걀을 모으고 있던 참이었다. 지금 달걀을 뺏어가는 건 병아리 살해 행위입니다. 우린 달걀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거예요. 존스를 몰아낸 이후 처음으로 농장에는 반란 비슷한 기운이 감돌았다. 나폴레옹의 요구를 물리치기 위해 암탉들은 3마리 젊은 블랙 마노키 암탉의 지휘 아래 결연히 행동했다. 단 한 개의 알도 팔려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암탉들의 저항 방법은 석가래로 올라가 알을 낳는 거였다.
알은 석가래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이 깨졌다. 암탉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옥수수 한 알이라도 주었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걸. 개들이 나폴레옹의 명령 준수 여부를 감시했다. 암탉들은 닷새를 버티다 마침내 항복하고 닭장으로 돌아갔다. 휜퍼는 이 사건에 대해 아무 얘기도 들은 바가 없었고 달걀은 계약대로 그의 손에 넘겨졌다. 이 무렵 나폴레옹과 이들 이웃 농장 주인들과의 관계는 전보다 나아진 편이었다. 그 농장 마당에 쌓여있는 목재 말입니다. 필킹턴 씨와 프레드릭 씨 두 사람 모두 10년간 잘 마른 그 목재를 사고 싶어 합니다. 나폴레옹은 목재를 누구에게 팔지 결정하지 못했다. 이른 봄 어느 날 놀라운 일이 하나 발견됐다. 스노볼이 그동안 밤을 틈타 몰래 농장을 들락거렸다는 것이다. 저길 봐. 옥수수가 없어졌어. 어머, 스노볼이 또 왔었나 봐. 우유통을 엎고 달걀까지 깨트렸잖아. 나쁜 스노볼. 모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모두 스노볼이 그랬다가 되었다. 광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도 스노볼이 열쇠를 우물에 던졌다고 확신했다. 그 열쇠는 곡식자루 밑에서 찾았지만 희한하게도 동물들은 여전히 스노볼이 열쇠를 우물에 던졌다고 믿었다. 스노볼이야. 그가 여기도 왔다 갔어. 분명히 그자의 냄새야. 동물들은 완전히 겁에 질렸고 스노볼이 유령처럼 허공을 떠다니며 온갖 위험한 일로 그들을 위협하는 것 같았다. 저녁이 되자 스킬러가 동물들을 소집했다. 동무들,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발견됐어. 무슨 일이요? 핀치필드 농장의 프레데릭이 우리 농장을 뺏을 음모를 꾸미는데 스노우볼이 프레데릭한테 붙어 안내 역할을 한다는 거요. 나쁜 놈. 스노볼을 죽여라. 더 놀라운 사실은 스노우볼이 처음부터 존스와 동맹을 맺고 있었다는 거요. 스노우볼은 존스의 밀정이었어. 설마 그렇게까지? 이 사실은 스노볼이 남기고 간 수많은 문서에서 밝혀진 거요. 외양간 전투에서 스노볼은 동물들이 패배하게 하려고 했어. 스노볼은 외양간 전투에서 누구보다 용감하게 싸웠어. 그건 내 눈으로 봤어. 그에게 동물 영웅 1등 훈장도 좋지 않소. 그 훈장은 잘못 준 거예요, 동무. 그는 우리를 지게 하려고 했어. 스노볼은 부상을 당해서 피까지 흘리면서 돌진했어. 그것도 서로 짜고 한 짓이야. 짜고 한 짓이라니. 청아는 스노볼의 등을 살짝 스쳤지 않소. 그게 다 짜고 한 거라는 게 스노볼의 비밀 문서에 적혀 있어. 그래도 영웅적 지도자 나폴레옹 동무가 없었으면 그 음모는 성공했을 거요. 존스 일행이 마당에 들어왔을 때 스노볼이 돌아서 달아났던 거 기억하오? 그때 나폴레옹 동무가 달려나와 인간에게 죽음을 하고 외치며 존스 다리에 이빨을 박았잖소. 스킬러가 깡충깡충 뛰면서 전투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자 동물들은 정말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복서는 여전히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그래도 난 스노볼이 처음부터 반역자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외양간 전투에서의 그는 훌륭한 동무였어. 지도자 나폴레옹 동무께서는 스노볼이 처음부터 존스의 첩자였다고 단언하셨어. 아유, 그럼 얘기가 다르지. 나폴레옹 동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동무는 참으로 진정한 정신의 소유자요. 스킬러는 복서를 추켜 세웠지만 눈빛은 험악하기만 했다. 동무들은 모두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하오. 스노볼의 첩자가 우리 중에 숨어 있으니 말이요. 나흘 후 나폴레옹은 모든 동물에게 집합 명령을 내렸다.
나폴레옹은 스스로에게 준 동물 영웅 1등 훈장과 동물 영웅 2등 훈장을 달고 9마리 개에게 둘러싸여 나타났다. 동물들은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지리라는 걸 예감이나 한 듯 움츠리고 섰다. 나폴레옹은 동물들을 엄한 눈으로 훑어보다가 꾀액하고 높은 소리를 내질렀다. 순간 개들이 달려나와 돼지 4마리의 귀를 덥석 물고 앞으로 끌고 나갔다. 돼지들은 아픔과 공포로 깨끗거렸다. 돼지들의 귀에서는 피가 흘렀다. 그들은 나폴레옹이 일요회의를 폐지한다고 할 때 항의했던 돼지들이다. 너희들의 죄를 자백해라. 스노볼과 비밀리에 접촉해왔고 풍차를 부쉈습니다. 동물 농장을 프레데릭한테 넘겨주기로 스노볼과 몰래 협정을 맺었습니다. 자백이 끝나자 개들이 달려들어 돼지들의 목을 물어뜯었고 나폴레옹은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자백할 게 있는 동물은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했다. 스노볼이 꿈에 나타나 반란을 주도하라고 사주했습니다. 달결 사건 때 반란을 주도한 암탉이 처형됐다. 작년 추수 때 옥수수 이상 6개를 훔쳐먹었습니다. 스노볼이 시켜서 먹는 물 웅덩이에 오줌을 쌌습니다. 이들 모두 즉석에서 처형당했다. 자백과 처형은 계속되었다. 나폴레옹의 발 앞에는 죽은 동물들의 시체가 쌓였다. 존수 축출 이후 처음으로 농장에는 피냄새가 진동했다. 동물들은 풍차 공사가 반쯤 진행된 작은 둔덕으로 향했다. 클로버, 뮤리엘, 벤자민, 암소와 양들, 농장의 모든 거위와 암탉들은 따스한 온기를 나누듯 웅크리고 붙어 앉아 있었다. 복서만 혼자 서 있었다. 뭔가 잘못됐어. 내 생각엔 더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해결책인 것 같아. 지금부터 아침에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야겠어. 복서는 육중한 걸음으로 채석장으로 향했다. 동물들은 여전히 클로버를 에워싼 채 말없이 둔덕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클로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꿈꾼 세상은 모든 동물이 평등한 세상이야. 그런데 동물들이 무서운 죄를 자백한 뒤에 죽임 당하는 걸 봐야 하는 세상이 되다니. 왜 이렇게 된 걸까? 풍차를 세우고 존스의 총에 맞서 싸운 결과가 이런 거라니. 내 생각을 정리해서 말할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노래가 있었지. 노래는 내 마음을 대신해 줄 거야. 영국의 동물들아, 아일랜드 동물들아, 오늘이 땅 위에 모든 동물들아, 그날이 올지 인간들은 주관되리. 클로버가 노래를 시작하자 다른 동물들도 따라 불렀다. 그들은 3번 연달아 천천히 슬프게 그 노래를 불렀다. 그런 식으로 영국의 동물들을 불러보기는 처음이었다. 황금빛 위에 향한 기쁜 소식, 열심히 귀 기울여 듣고 3번째 연창이 끝났을 때
스킬러가 개 2마리를 거느리고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듯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영국의 동물들을 부르는 건 불법이요. 왜요? 나폴레옹 동무의 명령이요. 이제 그 노래는 부를 수 없어. 영국의 동물들은 동물주의가 담겨있고 뮤리엘 동무, 그건 봉기 때의 노래였어. 봉기는 완수됐잖소. 오늘 오후에 반역자들을 처단한 게 최종 행동이었어. 우린 안팎의 적을 퇴치했고 꿈에 그리던 좋은 사회도 이루었어. 따라서 그 노래는 이제 필요 없다는 걸 알아야 하오. 며칠 후 처형의 공포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동물들은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6계명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뮤리엘, 6번째 계명을 좀 읽어줘. 어떤 동물도 이유 없이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이유 없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걸 알았고 스노볼과 결탁한 반역자들은 죽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6계명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일요일 아침이면 스킬러는 기다란 종이 쪽지를 앞발로 들고 각종 식량 생산이 증가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통계표를 낭독해 주었다. 모든 명령들은 이제 스킬러나 다른 돼지들을 통해 발표되었다. 나폴레옹 자신은 공개석상에 2주일에 한 번쯤 나타날까 말까였다. 그가 나타날 때는 수행 원격인 개뿐만 아니라 수평아리들이 나팔수 노릇을 했다. 그는 2마리 개가 옆에서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응접실 유리 천장에 있던 크라운 더비째 식기를 항상 사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지도자 나폴레옹 동무. 돼지들은 그에게 모든 동물의 아버지, 인간의 두려운 존재, 양떼의 보호자, 어린 오리들의 친구 같은 칭호를 만들어 붙였다. 무슨 일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거나 운 좋게 잘 풀리면 그 공로는 어김없이 나폴레옹의 것으로 돌려졌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조지 오웰 원작의 동물농장 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동물들의 지도자 나폴레옹은 함께 봉기를 주도했던 지도자 스노볼을 추방시키는데요. 스노볼의 추방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숙명여대 영문학과 박인찬 교수님의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다 알려져 있듯이 여기서 나폴레옹은 이제 스탈린을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노볼은 당시 소련 사회주의에서 그 스탈린의 가장 큰 라이벌이었던 트로츠키를 가리키고요. 이 작품에서는 은연중 지금 그 오웰이 트로츠키를 그 내몰았던 스탈린을 노골적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역사적으로도 스탈린과 트로츠키의 갈등은 그 소련 사회주의 내에서 이루어졌던 얘기도 하고 오웰의 어떤 개인 일대기로 보면은 오웰이 스페인 내란에 관심을 갖고 참전했었어요. 참전이라기보다도 거기에 이제 경험을 했는데 그때 그 공산주의 당원들이 꽤 많은 역할을 하다가 스탈린의 어떤 후원을 받는 공산 당원들이 트로츠키의 후원을 받던 다른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들을 추방하고 내쫓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오웰이 스탈린 중심의 그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됐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소련 사회주의에서 나타난 꼴이고 이 동물농장의 우화가 그러한 어떤 그러니까 평등과 자유를 그 표방했으나 결국은 권력의 어떤 눈이어둔 어떤 절대자의 어떤 역사의 모순을 사실은 비꼬아서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윤의 연출, 정진아 극본, 조지 오웰 원작의 동물농장 4부를 마칩니다.